트레이드 참 어렵습니다. 당근마켓처럼 직관적인 물물 교환도 아니고 각 선수들의 미래의 가치, 활약 여부를 예측해야 하는 거라 트레이드 당시와 몇 년 후의 평가가 극명히 달라지기도 해요. 트레이드 메인 칩으로 데려온 선수가 심각한 부진에 시달리며 1군에서 사라진 사례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역대 KBO에 있었던 323건의 트레이드 중 각 구단별 최고의 트레이드를 선정해봤습니다. 어떤 트레이드들이 각 팀의 역사를 바꿨는지 올해 리그 순위 순서대로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가장 먼저 올해 리그 1위 구단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타이거즈는 KBO에서 가장 많은 트레이드를 단행한 팀이에요. KBO 최초의 트레이드인 1982년 서정환 영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9건, 연평균 2건 이상의 트레이드를 진행해온 셈입니다. 해태 시절 42건, 기아로 넘어온 이후 47건을 추진했고 합계 96명의 영입, 110명의 방출 모두 리그 역사상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드 역사가 묵직한 만큼 성과가 좋았던 트레이드도 꽤 많지만 그럼에도 기아 역사상 최고의 트레이드는 2009년 LG와의 트레이드로 여겨집니다. 주전급 내야가 부족했던 기아가 LG로부터 김상현과 박기남을, 투수가 부족했던 LG가 기아로부터 강철민을 받았죠. 원래 2000년 해태에 지명됐다가 2002년 LG로 트레이드됐던 김상현은 당시 3루수 정성훈이 FA로 LG에 영입되며 입지를 잃었고 다시 친정팀 타이거즈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조범현 감독이 이 트레이드를 한 달 넘게 반대했다는데 결과는 이미 모두들 아시죠? 김상현은 우주의 기운이 모인 2009년 타이거즈에서 최희섭과 위협적인 CK4를 이루며 홈런, 타점, 장타율에서 리그 1위, 3루수 골든글러브는 물론이고 리그 MVP까지 받았습니다. 트레이드된 선수가 해당 시즌에 MVP를 수상한 건 아직까지 김상현이 유일하죠. 여담으로 트레이드된 이후 MVP를 탄 것도 김상현 트레이드를 포함해 딱 4회 있었는데 타자들은 모두 LG 출신이었다는 거. 김상현이 이후 2009년만큼의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미 우승을 따낸 시점에서 대성공이고 함께 데려온 내야 유틸리티 박기남도 준수하게 자리를 잡으며 현재 기아의 코치가 된 반면 한때 메이저리그에 관심까지 받았던 유망주 강철민은 기아 시절 참고 던지면 아픈 게 낫는다 라는 코치진의 올드한 지도법 속에서 잠재력을 터뜨리지 못했고 LG 이적 후에도 딱 3경기만 뛰고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면 당연히 끝도 없겠지만 이후 김상현을 트레이드에 데려온 게 송은범이었고 송은범이 FA를 통해 한화로 이적하며 보상선수로 얻어온 게 임기영이라는 사실까지 기아에겐 1년의 완벽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트레이드 직후 MVP 수상이라는 김상현의 임팩트가 전무후무해서 그렇지 사실 1986년 한대화를 영입한 것도 리그 역사에 남을 사기급 트레이드긴 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2위 삼성입니다. 삼성은 총 70건의 트레이드를 통해 74명을 영입하고 100명을 방출했어요. 다만 2005년까지 50건, 이후 약 19년간 20건으로 전에 비해 최근에는 트레이드의 빈도가 잦지 않습니다. 제가 선정한 삼성 최고의 트레이드 역시 90년대에 있었으니 바로 1999년 두산과의 거래, 대형 포수 유망주로 1997년 오비의 유니폼을 입은 진가병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던 와중 홍성은이라는 포수가 등장하며 완전히 주전 경쟁에서 밀리자 이만수 이후론 주전 포수가 신통치 않던 삼성이 우완 전천후 투수 이상훈과 현금 4억을 주고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맞춰 진가병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진가병은 2000년부터 최소 10년 이상 삼성의 주전 포수로 자리 잡았죠. 삼성에서만 7개의 한국 시리즈 우승 반지와 함께 3개의 포수 골든글러브를 수상, 자신의 자리를 뺏은 홍성은의 2개를 앞섭니다. 그러나 진가병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2002 아시안게임 당시 금지약물 복용 적발일 테니 2002년을 기점으로 3년간 급증했던 진가병의 홈런 개수는 이 약물의 힘을 빌렸다고 보는 게 정론이에요. 거기다 최초 적발 후엔 자신은 이미 군면제를 받았으니 후배를 위해 엔트리에서 탈락하려고 소변에 약물을 탔다 라고 거짓말을 했던 게 들통나기도 했기에 리그의 레전드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KBO의 약물 민감도가 정말 제로에 가까웠고 당장 그 시즌 포수 골든글러브도 진가병의 차지였던 등 실질적으로 삼성이 받은 손해는 없으니 삼성 입장에선 진가병이 최고의 트레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성 최고의 트레이드 또 다른 후보로는 1998년 임창용을 영입한 해태와의 트레이드, 2001년 마해영을 영입한 롯데와의 트레이드, 2009년 장원삼을 영입한 히어로즈와의 트레이드가 있지만 임창용은 대가로 내준 선수가 양준혁이었고 20억을 더 얹어줬다는 점, 마해영은 엄청난 임팩트에 비해 딱 3년만 뛰었다는 점, 장원삼은 선수 2명에 현금 35억을 얹었을 정도로 사실상 FA 영입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을 기반으로 다소 후순위로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은 올해 3위 LG 트윈스입니다. LG는 1982년 이후 총 64건의 트레이드를 성사시켰고 영입한 선수가 80명, 방출 선수가 79명이었습니다. MBC 청룡 시절엔 8년간 총 9회에 불과했으나 LG로 팀이 바뀐 후 35년간 55회, 그 횟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LG는 최고의 트레이드보다 최악의 트레이드에서 이야기할 게 훨씬 많을 정도로 트레이드를 통해 재미를 못 본 축, 더 나아가 가장 손해를 많이 본 구단으로 꼽히지만 그런 역사에서도 최고의 트레이드를 선정해보자면 1993년 해태와의 트레이드가 있겠습니다. 1986년 트레이드를 통해 오비에서 해태로 이적한 한대화는 말 그대로 KBO 3루수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시대를 대표하는 해결사였는데 그럼에도 한대화와 해태 혹은 김웅용 감독 사이엔 항상 불화설이 존재했다고 해요. 한대화가 광주 지역 출신 스타가 아니라서 연봉 협상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덜 대우받는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나돌았거든요. 1993 올스타전에선 3루 주루 코치로 나선 김웅용 감독이 한대화에게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기도 했죠. 그의 기량이 하락세라 판단한 해태는 LG로 한대화를 트레이드하게 됩니다. 해태가 4명, LG가 2명의 선수를 보내는 4대2의 대형 트레이드였습니다. 한대화는 LG에서 좋은 타격 성적을 기록한 걸 넘어 팀 분위기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군기가 정말 강했던 해태에 비해 LG는 자유 그 이상, 어쩌면 방만에 가까운 분위기였대요. 경기를 지고 있는데 신인들이 놀러갈 준비를 한다거나 팀 내 서열이 연차순이 아닌 연봉순이라거나 등등. 한대화는 이 팀의 분위기를 다잡는 군기 반장으로서 LG가 1994, 95년 사이 훌륭한 팀으로 변모하는 데에 중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해태로 떠난 선수들은 별다른 활약이 없었죠. LG 최고의 트레이드 또 다른 후보로는 1996년 최양남을 영입한 해태와의 트레이드, 2012년 손주인을 영입한 삼성과의 트레이드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규 시즌 4위 두산 베어스입니다. 두산은 창단 이래 총 66건의 트레이드를 실시했어요. 이 중 오비 시절에 27건, 두산으로 바뀐 후 39건인데 규모가 크지 않은 1대1 트레이드 위주라 영입 67명, 방출 74명으로 두 부문 모두 원년팀들 중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베어스 역사상 최고의 트레이드를 꼽아보면 1990년 LG와의 트레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비가 중장거리 우타자 김상호를 LG가 베테랑 선발 최일원을 받았는데 서울 라이벌 사이 최초의 선수 대 선수 거래였고 여기서 김상호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LG는 두산과의 트레이드를 부담스러워하게 됐다고 해요. 선발 자원이 필요했던 LG가 최일원을 먼저 요구하자 우타 유망주가 필요했던 오비의 이광한 감독이 반대 급부로 김상호를 지명하며 진행된 트레이드. 최일원이 1년 만에 방출당한 반면 김상호는 교타자 1세기던 오비 타선에서 일발 장타를 보유한 중심 타자로 자리 잡았으며 1995년에는 25홈런으로 역대 최초 잠실 홈런왕에 오른 후 시즌 MVP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아직 단 한 번도 MVP를 배출하지 못한 LG 입장에서 역사상 MVP에 가장 근접했던 이상훈을 제친 게 자신들이 보낸 김상호였던 거죠. 언론에선 이걸 김상호 부메랑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고민했던 건 2012년 오재일 트레이드였어요. 박병호에게 밀린 좌타 거포 유망주 오재일을 데려와 두산의 2010년대를 상징하는 타자 중 하나로 키워냈거든요. 결국 MVP를 수상했다는 점, 특히 그게 잠실 라이벌 LG의 MVP를 막아섰다는 점에서 김상호 트레이드를 소폭 위로 평가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기서 잠깐,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래요. 아정당을 이용하면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거든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되고 365일 일요일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제공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다섯 번째로 정규 시즌 5위 KT입니다. 막내 구단답게 23건의 트레이드만 실시했고 KT 최고의 트레이드는 2017년 롯데와의 트레이드로 선정해봤습니다. 창단 초창기 KT의 전력은 정말 암울했죠. 마운드도 그랬지만 더 두드러진 건 역시 타선. 2016년에는 팀 OPS가 0.739로 9위 LG의 0.778보다도 한참 뒤진 최하위였어요. 결국 이기지 못하는 팀 상황에는 사치품이었던 필승조 불펜 장시환을 내주고 아직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못한 내외야 전천후 타자 오태곤을 메인 칩으로 영입하게 됩니다. 9라운드 투수 1명도 포함해서요. 그럼 오태곤이 잘해서 이게 KT의 최고 작품이냐? 전혀 아닙니다.
바로 이 낮은 기대치의 9라운드 투수가 KT 역사상 토종 투수 첫 10승의 주인공 배재성이거든요. 고교 시절 등판이 3년간 8.2이닝, 롯데가 정말 피지컬만 보고 하위 라운드에 뽑은 배재성은 KT의 우한 투수 육성 능력을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KT 이적 후 2군에서의 선발 수업으로 제구를 빠르게 잡더니 3년 만인 2019년부터 바로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죠. 그해 시즌 9승인 상태로 마지막 등판을 친정팀 롯데 상대 그것도 사직에서 펼쳤는데 9이닝 완봉승이라는 놀라운 특으로 10승을 완성하면서 장시환이 13패 투수가 된 롯데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데뷔 첫 승이자 2019년 첫 승리 상대도 롯데였죠. 현재는 상무에 입대함과 함께 토미존 수술을 받았고 내년 중순 즈음 KT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KT 최고의 트레이드 후보로는 2018년 SK로부터 아무 대가 없이 조용호를 영입한 무상 트레이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타이브레이크 패배로 6위가 된 SSG입니다. 2000년에 SK라는 이름으로 창단된 SSG는 초창기엔 선수 영입에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했기에 현재까지 트레이드에만 총 45억 2,500만원을 썼어요. 거기다 이 중 37억 정도가 2005년 이전에 집중돼 있고 이 시기에 37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론 현금 트레이드에 소극적이게 된 덕에 오히려 히어로즈 뒷돈 트레이드 사건이 보도됐을 때 유일하게 연루되지 않은 구단이기도 했죠. SSG는 창단 이후 총 47건의 트레이드를 발표했고 64명 영입, 59명 방출일 정도로 대형 트레이드도 종종 진행했습니다. 제가 선정한 SSG 최고의 트레이드는 팀 창단 2호였던 2000년 해태와의 트레이드입니다. 빈약한 타선을 보강하고자 했던 SK가 이호준을, 언더핸드 투수가 없었던 해태가 성영재를 영입했죠. 광주 1고 시절 4번 타자의 에이스 투수였던 이호준은 먼저 투수로 데뷔했으나 실패했고 타자로 전향했음에도 강타자가 즐비한 해태에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호준에게 기회의 땅 SK로의 이적은 호재였고 2002년부터 리그 최고의 우타자 반열에 오르며 고교 시절 야구 천재라는 별명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연속 30홈런 100타점을 비롯해 2004년에는 112타점으로 타점왕까지 수상. FA 직전 시즌에만 잘한다는 비판에도 시달렸지만 2002년부터 2012년으로 기간을 줄여보면 이호준은 이 기간 리그 홈런 4위, 타점 6위를 기록하는 등 3년 만에 기아에서 방출된 성영재에 비해 압도적인 실적을 남겼습니다. 2000년에는 해태의 기대를 충족했던 성영재는 병역 비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겨울 훈련을 날린 후부터 기량이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고요. SSG 최고의 트레이드 후보로는 2004년 김희거를 내주고 박재홍을 영입한 트레이드, 2017년 김성민을 내주고 김택형을 영입한 트레이드, 2020년 노수광을 내주고 이태양을 영입한 트레이드 등이 있었네요. 다음은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총 63건의 트레이드를 성사시켜 그 숫자 자체는 적은 편인데 방출 선수가 90명으로 트레이드 횟수 대비 많죠. 영입은 70명으로 원년 구단 중 최소 2위였습니다. 제가 선정한 롯데의 역대 최고 트레이드는 2015년 KT와의 5대4 초대형 트레이드입니다. 정말 많은 선수가 오간 거래였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박세웅과 장성우를 교환하는 딜이었죠. 처참한 공격력 속 포수난에 시달리던 KT는 강민호에 밀려 8년째 백업 포수에 만족해야 했던 롯데의 장성우를 영입하고자 했고 그 대가로 전국 단위 1차 지명자 박세웅을 내줬습니다. 박세웅은 롯데로 이적하자마자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핵심 유망주가 됐어요.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롯데 투수 통산 승수 8위, 롯데와 5년 최대 90억 BFA 단연 계약을 맺는 등 롯데를 상징하는 안경 에이스 계보를 이어가려 하고 있죠. 올해 성적이 다소 아쉽다곤 해도 20세부터 경험을 쌓은 데다가 군면제까지 받았기에 내년이 고작 30세 시즌에 불과하고 롯데에게 있어 이 트레이드는 15년 이상을 책임질 토종 1선발을 얻은 거였습니다. 한편 KT로 이적한 메인칩 장성우는 2015년 10월 터진 사생활 논란 속에서 2016년 시즌을 통째로 날렸어요. 그 이후론 준수한 공격력과 경험을 가진 포수로서 KT 마운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가 롯데에게 아쉬운 점이라면 강민호 이적 후 롯데의 최대 문제가 아직도 포수라는 걸 텐데 그렇다고 해도 박세웅의 가치가 더 커 보입니다. 롯데 최고의 트레이드 후보로는 1983년 임호균을 영입한 산미와의 트레이드, 2010년 황재균을 영입한 히어로즈와의 트레이드가 있었지만 임호균은 3년 활약 후 인천으로 돌아갔고 황재균은 삼성의 장원삼처럼 뒷돈 20억이 들어있어 거의 FA급 거래였습니다. 추가로 올해 이적한 손호영이 이 리스트에 도전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봐야겠네요. 다음은 8번째 한화 이글스입니다. 1986 시즌부터 빙그레로 태어난 이글스는 총 71건의 트레이드를 통해 87명 영입, 74명을 방출했는데 선수단 뎁스 보충을 위해 창단 후 2년간 현금으로 18명을 데려오기만 한 걸 감안하면 교환한 선수의 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정한 한화 최고의 트레이드는 2017년 두산과의 트레이드였습니다. 차일목, 조인성이라는 초고령 포수진을 운영하며 포수를 반드시 영입해야 했던 한화가 양의지라는 확고한 주전 포수 아래 박세혁까지
다시 등장하며 제3포수로까지 밀린 두산의 최재훈을 데려왔죠. 현재 기준으로 최재훈은 한화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입니다. 원래부터 인정받던 수비력은 경험이 더해지며 더 강해졌고 이젠 시그니처에 가까운 밀어치는 타격, 하위 타선에서 상대를 까다롭게 만드는 출루 능력 등 타격 생산성으로도 리그 상위권 포수라 한화와 5년 54억의 FA 계약을 맺으며 사실상 프랜차이즈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트레이드 당시 한화 팬들이 아쉬워했던 우타거포 자원 신성현은 2군에선 폭발하지만 1군에만 올라오면 부진하는 전형적인 1.5군 선수가 되고 말았고 출루형 타자로 스타일을 바꾸거나 외야로 전향하는 등 생존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2023년도 중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한화 최고의 트레이드 후보로는 1993년 이상목을 영입한 삼성과의 트레이드, 2003년 문동환을 영입한 두산과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번째 NC 다이노스입니다. 2000년 SK 이후 12년 만에 창단된 제9구단으로 철저한 전력 확보와 준비 속에 1군에 상륙했기에 창단 이후로도 트레이드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2012년부터 13년 동안 단 18건, 현 KBO 10개 구단 중 당연히 최소치고 23명의 영입, 20명의 방출 역시 가장 적습니다. 그 적은 트레이드 중 NC의 최고 작품이라 할 것은 2012년 넥센과의 창단 첫 트레이드였습니다. 1군 진입 준비 최종 과정에 접어든 NC가 1군 등판이 5경기에 불과한 28세 투수 임창민 과 백업 내야수로 활용하려던 27세 내야수 차화준을 영입하고 전체 22번으로 뽑은 우한 유망주 김태형을 내줬죠. 추후 7억의 뒷돈도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트레이드 이전 3년간 2군에서 330이닝 넘게 던진 임창민은 당시 넥센 김시진 감독의 경직된 2군 선수 기용 속에서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세대 시절부터 꾸준히 선발 유망주로 여겨졌었는데 NC로 팀을 옮긴 후에는 지금의 임창민, 불펜 필승조가 됐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50이닝을 넘겼으며 2015년부터는 3년 동안 86개의 세이브를 올리며 아직까지도 NC 소속 최다 세이브의 주인공입니다. 물론 전성기 이후 토미존 수술 공백도 있었고 키움 이적 후 제2의 전성기를 맞았지만 NC의 임창민 트레이드는 이미 대성공이 분명합니다. 한편 넥센이 영입한 우한 유망주 김태형은 2018년에야 LG에서 1군 딱 한 경기 출장했고 1이닝 4볼넷 4실점으로 부진한 후 2020년을 끝으로 소식이 없습니다. 2019년 이명기를 데려온 기아와의 트레이드도 좋았지만 NC의 경우에는 올해 야심차게 영입한 김희집의 활약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마지막 10번째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키움은 2009년 이후 총 35건의 트레이드를 진행했고 역시 이들의 특징이라 한다면 현금이나 지명권 트레이드의 혈안이라는 점이겠죠. 실제로 히어로즈가 트레이드를 통해 번 돈이 총 212억, 2021년 이후로는 신인 지명권도 7개나 끌어모았어요. 그런 키움의 역대 최고 트레이드는 KBO를 통틀어 최고의 트레이드로 여겨지는 2011년 LG와의 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성남고 시절부터 우타 거포 유망주였던 박병호는 1차 지명으로 LG에 입단했으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군에선 정말 잘하는데 1군만 오면 무너지는 게 반복됐고 LG가 이태근을 영입하며 박병호의 입지는 더더욱 줄었어요. 그렇게 2011년 트레이드 마감 시한 필승조가 필요했던 LG가 넥센의 송신영을 비롯해 1라운드 강속구 유망주 김성현을 영입하고 이런 상황에 박병호와 30세가 된 투수 심수창을 내줬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LG가 15억을 더 줬다고 해요. 넥센이 준 게 아니고 받은 거 맞습니다. 이 이유는 모두가 아는 대로 박병호는 1루 골든글러브를 6회 포함해 2년 연속 MVP 수상, KBO 역대 최고의 거포 대열로 발돋움하며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넥센은 메이저리그 포스팅 비용으로 150억 가까이 받았죠. 반면 송신영은 반년 만에 FA로 타팀 이적, 김성현은 승부 조작범으로 밝혀지며 사라졌으니 지금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밸런스네요. 이런 LG의 입장은 최악의 트레이드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키움은 다른 후보조차 뽑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정한 각 구단별 최고의 트레이드를 10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달랐는지도 궁금하네요. 최고를 알아봤으면 당연히 최악도 살펴봐야겠죠? 그럼 저는 후속편으로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